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오전, 새벽이네요. 새벽 5시 41분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좀 좋은 얘기를 좀 나눴네요. 재밌습니다. 너무 많이 나눴어요. 한 4시쯤 녹화 뜨고 다시 좀 책 좀 보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재밌네요. 네. 자, 공업 스터디방에 뭐 노크해 주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다렸다가 뭐 방향성을 결정하면이라고 보기는 지금은, 어, 이탈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배팅하는 게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쉽사리 뭔가 포지션을 잡고 우리가 존버를 한다거나 이제 홀딩을 하기가는 좀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단타 매매는 하셔도 좋지만 역시나 좀 물리면 조금 곤란한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지속적으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환율이죠, 그죠? 환율은 이제 한쌤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1300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1400을 살짝 넘어가니까 빠지고 1280을 밑으로 빠지니까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제가 환율의 방향성 이제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일단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두 세력의 힘겨루기가 위로 터질 거냐 밑으로 터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위로 한번 갈 가능성을 조금은 높게 봅니다. 6대 4 정도로. 그래서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나서 방향을 잡고 이제 조정 간정세로 돌아가면서 반등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월인데 이게 지금 주식도 그렇고 4, 5, 6월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4, 5, 6월은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한쌤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인 흐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은 지금 가격보다 확연히 싼 가격이 한 번은 올 거다라는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초장기 채권이고요. 초장기 채권이고 뭐 엔화도 지금 조정이 살짝 나왔는데 엔화 괜찮습니다. 엔화가 지금 저는 엔화를 좀 괜찮고 이번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엔화를 좀 환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또 쪼달려 죽겠는데 동생이 사고를 쳐놔가지고 어떻게 또 마련해 봐야죠. 그래서 호갱을 좀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상태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 중에서 일이 많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 말고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좋아요. 엄청 좋은 기업인 거 아는데요. 거기는 이미 파이가 커질 것도 아는데 거기는 조금 물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저평가된 종목들, 싼 종목들, 뭐 사실 뭐 강원랜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강원랜드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천천히 월급 분할 매수하시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쪽은 일단은 코인 쪽은 조금 이제 긴가민가한 게 좀 많아가지고 코인 쪽은 이제 가치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 쪽으로 아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왜냐면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고 경기가 이제 풀릴 때쯤 그때 다시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로봇이 자리가 잡히면서 그때 또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힘을 받을 거거든요.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때 투자하셔도 살아남는 종목에 좀 그래도 막 실질적으로 좀 표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면 그때는 이제 확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코인 시장의 이 상장 폐지라던가 이런 이제 약간 그 악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매매 쪽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지금 좋지 않나. 그리고 정불안하시면 비트코인 정도는 뭐 한 2년 이상 보시고 2년에서 저는 27년 그러니까 3, 4년까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27년에 좀 고점에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래서 그 정도 규모를 보시면서 뭐 천천히 또 분할 매수하시는 거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비트코인도 지금은 좀 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그래서 좀 짜부가 되고 있는 상태다 위아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값은 싸지고 있네요. 그죠? 반등이 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좀 많이 싸지고 있는 상태고 환율이 빠지고 이제 기름값이 좀 싸지고 그죠? 기름값도 이제는 좀 싸지고
한 정도까지 60 정도까지 예전에는 60 정도까지 한번 말씀드린 적 있긴 한 70에서 반등을 하고 많이 빠지면 60 정도 빠질 거다. 근데 반등을 하고 빠져가지고 조금 그죠? 많이 가면 85 정도. 뭐 그러니까 뭐 많이 가면 결국은 다 맞은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그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요 기름값도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오일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콩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그런 증시들이 흐름들이 여기 모습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여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오일은 이제 싼 가격이니까 여기서 아마 자리를 다지면서 이렇게 반등해 돌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흐름을 보시고 이 구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으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제 생각에는 인상은 일단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금리 인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한번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제가 요번에는 예상이 좀 힘들어서 반반입니다. 반반이라는 말씀 드렸고 만약 4월달 제가 이제 좀 예상한다기보다는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려하는 부분이 4월달에 미국의 이제 뱅크런이 턱 터지게 되면 5월달에 이제 동결 그러다 이란을 못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동결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빠르면 한 올 가을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요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럼 내년 정도 해가지고 내년 한 봄쯤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괜찮고 그리고 인하할 때 그리고 한 10월 정도 되면은 또 그때는 물려도 괜찮은 겁니다. 그때는 가치주 물려 있으시면 돼요. 왜냐면 인하한다는 건 경기 안 좋아졌다는 거고 인하한다는 건 경기를 좋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치주들은 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애들 조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사셔도 되니까 너무 지금부터 성급하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지금 지금은 매매 단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실버 많이 올랐죠, 그죠? 쌤 21일 정도에선 단타 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 많이 올랐습니다. 은이 효자 종목이에요. 여기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기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고 그렇죠? 여기서 팔아라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인력 타동으로 보시면 수렴에 관계된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기가 깨지지 않겠죠. 왜냐면 금리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금리가 완화가 되면 나중에 또 이건 산업 광물이기 때문에 또 은은 또 장기적으로도 계속 볼만하다. 근데 지금 달러가 높아서 이제는 못 사실 거예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요때. 요거는 이제 저희 옛날에 이제 스터디 할 때 도와주셨던 이제 시일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은 차트를 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렸던 거죠. 네.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요, 일단은 열심히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빠질 때도 제가 한 방에는 안 빠질 거예요. 반등을 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반등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이 이제는 좀, 이제,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 비싼 가격이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금 따라가는 듯 하다가 나스닥 따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51평이죠. 지금 살짝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평이 있는데 얘가 좀 지지력이 강한 라인이긴 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 지지력이 강한 추세 라인이긴 한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얘가 깨졌을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저는 이게 가치적인 분석으로 언젠가는 깨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 정도 더 갈 거냐, 뭐 3,600을 볼 거, 14,000을 볼 거냐, 라는 부분이,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왜냐면 이게 A, B, C라는 관점에 있어서 1대1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 숏 한 개 물려놨습니다. 숏을 하나 물려놓은 상태고, 여기서 벽을 쫙 쳐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벽을 좀 쳐놓을 생각인데, 좀 러프하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계산을 좀 오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손을 조금 보고 있거든요. 손해는 아니다. 소익을 좀 많이 토해내는 그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좀 비싼 상태고, 하여튼 좀 애매해요.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바로 빠질 흐름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중에 이제 4시간 차트인데 여기서
빠그러지는 모습, 요렇게 팍 떨어지는 모습보다는 여기 보시면 옛날에도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들어올리고, 떨어졌다가 들어올리고,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빠져요. 바로 안 빠져요. 보통 보시면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게 여기도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비싼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5%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쿠폰 고온 가격에서 버티고 있고, 사람들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시간을 버티고, 요번에 0.25 하면서 제가 좀 반등을 좀 줄 거다. 3월 달에 반등장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이쯤 되면 꺾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겠지. 꺾이면 이제는 이때는 이걸 뚝 깨져버리면 이제 2까지 빠지는 게 오픈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바로 이렇게 쭉 빠지진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툭툭 이런 식으로 빠질 거야. 계속. 그러니까 매매하기 되게 힘드실 겁니다. 빠지더라도.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는 13,000을 더 도달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죠? 13,200 정도 조금 이제 여기 디테일해집니다. 이제는 여기 상방 이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숏을 무리하게 보신다기보다는 추세가 깨질 때는 그냥 매수하셨던 거 다 들고 더 도망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가 코스피예요. 코스피도 여기 요때 말씀드렸죠. 요때 아마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욕 빠지 1300 뭐 정도 빠지고 좀 오르고 요 정도 반복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 시향을 좀 내드리면서 이제 수익이 좀 나서였더라고. 한 2% 3% 이렇게 해서 그냥 익절 관리하시라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시더라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는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단 요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저점을 보시면서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을 좀 주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림, 이런 그림. 그래서 요런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스닥도 이 그림이 나올 동안 나스닥이 그럼 빠질 거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의문을 제시해 보면, 나스닥이 빠지지는 않고 버티는 그림을 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나스닥이 4월 달에 한번 부러지고 개별 악재로 부러지면서 한국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아시아나 중국 증시로 좀 돈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제 5월 6월에서 좀 다시 이렇게 약반등을 이렇게 좀 주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 둘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무너진다고 해도 한국 증시는 최대 1900인데요. 1900에서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보는데 이게 좀 크긴 하죠, 폭이. 근데 이제 합리적인 선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몰려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먹을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한 먹을 부분은 이제 지수적으로 2347 부분을 로스커스 세팅을 좀 해놔 주시고, 그죠? 해놔 주시고, 추세는 요 녀석입니다. 나중에 이제 추세선이 잡힐 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4시간상의 20선 정도가 나중에 추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나중에 깨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된다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요 자리를 손절로 둬라. 아니면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2378 정도를 손절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손절가는요, 삼성전자가 거의 한국은 거의 다 갖고 있기, 반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빠지면 그래 전반적으로 환율이 좀 빠지면 한국은 증시 조금 힘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이트실로 요거는 뭐 제가 다 개별로 다 시황을 내드리는 종목이라서 제가 물린 종목이죠, 그죠? 배당금 언제 주나? 배당금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요. 뉴프린 관련주 말고 이제는 그냥 글쎄 이제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반도체 쪽. 단기적으로 단타적인 측면. 그러니까 삼성이 좀 힘을 받거든요 지금. 네, 삼성 아무래도 삼성이 LG가 더 낫다. 옛날에 삼성보다 LG전자가 낫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실제로 LG전자 훨씬 더 강세죠. 이때 삼성보다 LG가 낫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삼성 LG는 확실히 아직도 좀 강세를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네. LG 괜찮습니다 아직도. 네. 삼성보다는 LG가 좀 낫다. LG전자도 많이 올랐죠, 그죠? 아까 LG 뭐냐 이거? LG 화학이구나. LG전자 잘 버티고 있네. 많이 올랐네요, 그죠? 자,
자, 그런데 일단은 한국의 대장은 삼성이니 삼성을 좀 봐야 될 텐데 삼성이 어디 있냐? 못 찾겠다. 삼성 검색하겠습니다. 네. 자, 그죠? 삼성전자를 제가 공개방에 시향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또 스터디방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 시향을 드리기도 합니다. 픽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돈 좀 벌어 가시라고 하는데 손절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딱 지켜주셔야 돼요. 삼성전자 6만원 손절로 단타 가능. 3월 22일이죠? 그죠? 3월 22일 요때죠. 팡 쏘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지수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66,000원을 볼 것인가. 7만원은 넘어가면 빡셀 것 같고요. 일단 68,0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손절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꺾일 때는 이제 주식 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한국의 지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단타 치셔야 될 것도. 네. 그렇지. 오케이. 요 정도. 그렇지. 맞아. 비트코인. 우리 이제 가장 그거죠. 이거 원래 공방용인데 이제 다 공개해버려가지고. 스터디용인데. 자. 달러가 빠지고 나서 이미 다 회복을 했죠. 그죠?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매물을 한 번 더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정찰 정도 박으시고 손절 주시냐. 이걸 손절로 잡기는 이게 한 번 더 빠져도 올라가는데 시나리오 깨지진 않거든. 그래서, 저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같은 흐름이죠. 여기 같은 흐름을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될까? 그래서 일단 부러지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4시간 찾아봐야죠. 4시간 상에 62평이거든요. 요게 이탈되면은 조금 정리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제가 22평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22평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예전에는 반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쇼가가 좀 강하게 보신다, 쇼 모아간다라고 하시던데, 지금은 이 추세가 깨지면 하셔야 됩니다. 깨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성상도 약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거래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슈팅 한번 봐도 이상할 건 없어요. 이게 지금 나오고 빠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강하게 노리면은, 저는 요런 타이밍은 그냥 관망을 하는 편이고요. 나중에 이제 만약 이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이 평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두드려 좀 요때 숏각을 보시는 편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만약에 알트랑 동시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좀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벚꽃이 질 때 이제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약간 이제 뒤틀리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돈들이 한국으로 살짝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을 좀 더 추정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은. 그리고 큰 흐름은 계속 말씀드렸죠. 큰 흐름은 얘가 뭐 이렇게 가든 이 자리는 한번 볼 거다. 24,000원 한번 볼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서 많이 빠지면 제가 이제 정말 최대로 보고 있는 게 여기 구간이고요. 여기 구간과 최하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왔었을 때 포지션을 강하게 잡는 게 맞는 것인데, 요 상승을 보고 이 하락을 대비를 하라라고 하면 전 여기서 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단타를 치셔도 됩니다만,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는 쭉 이렇게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추세를 깨지기를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뭐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오스도요. 보시면 400사토시 아래서는 반대를 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대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오스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좀 계속 밟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림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따라 올라갈 줄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만 보면 그죠? 이 반등이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 886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반등이 나오죠.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아래는 뭐가 되는 거다? 편하게 좋을 수 있다. 근데 에이다도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돌리는 그림이 이게 이 평을 이렇게 꼬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는 시기가 좀 필요하거든, 큰 걸 먹으려면.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2400토시까지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올 하반기쯤 되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도 알트코인들도 지금 내가 여기서 막 무리해가지고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펀트성 단타 치시고 뭐 빠지면 사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빠지고 사는 거, 빠지고 사서 올라가면 반 팔고,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반 팔고 로스컷, 반 팔고 로스컷, 이 전략을 취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물론 나중에 큰 상승 추세를 바뀌더라도 하여튼 니들 못 샀잖아 하면 다른 걸로 좀 이렇게 그냥 덜 먹고 안전한 걸로 먹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봐봐. 중국도 지금 반등하죠? 그죠? 중국도 지금 반등하는데, 그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 보니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포지션은 진짜 애매하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요 자리 손절 잡으면 되겠죠. 지금 요럴 때 여러분들 요럴 때 노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요거거든, 요렇게 되는 거. 요때가 타점이에요, 타점. 그러고 나서 딱 뭔가 변화가 생기면 요거 노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바로 쭉 갈 거냐는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쁜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벚꽃이 질 때 운이 좋으면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흔들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되게 그래서 힘듭니다. 뭔 개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솔직히 잘 포지션을 못 잡겠어. 여러분들에게 시향 드릴 만큼 사세요 파세요 할 만큼 제가 시향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종목별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S&P 같은 경우도 지금 S&P 이미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올랐다가 지금 빠져버렸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S&P 딱 도달할 자리 딱 도달했네. 그치? 딱 자리 요 자리 도달했네. 그치?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 싶었는데. 나스닥이 여기면 참 충격적인 거거든. 역헤드의 숄더를 그릴런지, 만들다가 빠질런지, 진짜 애매합니다.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시는 좀 비싸고, 그리고 아시아 정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는 또 돈이 돌고 있으니까 또 중국이 여러분 싫어도 이제 미국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슈는 이제 은행들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를 좀 챙기고 계시고,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이 이제 우리가 종결됐다, 종전 협상하면서 합의가 되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주가가 팍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이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변수들이 좀 되게 지금 잘 자라요.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